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근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드디어 ISA 계좌의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게 바뀌었는데요.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몽땅 다 업그레이드 시켜줬기 때문에 절세 계좌료세의 매력도가 한 건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ISA 계좌를 개설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되면서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계좌에 가입해서 일정 부분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ISA 계좌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그리고 개편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남은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복습 차원에서 ISA 계좌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다가 다양한 상품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요. 펀드, 파생결함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ISA 계좌의 경우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유형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1개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4개의 유형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3년입니다. 3년만 경과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요. 이때 손익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ISA 계좌에서 이익과 우리가 투자 상품 이용하면 손실도 생길 수 있죠. 그 손실을 차감해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어떻게 된다? 분리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 중요한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일반형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500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을 늘려줬고요. 자, 서민형의 경우는 더 나이스하게 400만 원 한도에서 무려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꽤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 세율로 원청징수하고 세금을 분리과세 처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가입 당시에 만약에 서민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구간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이 만약에 가입 기간 중에 3,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재평가에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입 시점의 서민형 혹은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만기 시까지 계속적으로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체크해야 될 거는 만기까지. 자, 그러면 만기는 일단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입 당시는 일반형이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소득 자료를 챙겨서 아마도 금융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또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괜찮은 방향으로 이번에 개편안이 개정됐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실익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납입 한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불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개정되면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년 동안은 이제 무려 4천만 원을 납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총 납입 한도도 2억 원으로 2배나 증가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릇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납입 한도를 꽉꽉 채웠을 때 현행과 개편한 한번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의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일반형의 경우는 기존 현재로서는 3천만 원씩 3년간 내면 6천만 원 납입하는 거고요. 개정됐었을 때는 이제 1억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로 3년간 운용하게 되면 현행은 493만 원, 그다음에 개편 이후에는 986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납입 한도가 늘어나서 이 이익도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비과세 한도는 200에서 일단 500만 원 늘어서 과세 대상 이익의 경우는 현행은 293만 원, 그리고 개편했을 때는 486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 떼죠. 그래서 현행은 29만 원, 그다음에 개편 후에는 48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 6천만 원 운용하게 되면 75만 9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29만 원만 되니까 세제 혜택은 46만 9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개편 이후에는 이제 일반 계좌에서 운용 시는 151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48만 원의 세금만 내기 때문에 무려 103만 원의 세제 혜택이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금과 같은 상품들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ISA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66만 7천 원, 개편되게 되면 151만 8천 원까지 상당히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적금 혹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ISA 계좌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는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뀌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의 가입 요건은요, 일단 나이 기준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19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는 나이 기준으로는 만 15세는 넘어가야 되고 19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성년은 소득 없어도 되고 만 15세부터 만 19세는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직전 3년 중 1회 이상 발생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형 ISA 계좌에 신설로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는 그냥 길게 선택하세요. 뭐 일부러 짧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이 중요한 거예요. 3년 있다가 해지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3년만 보유하면 되니까 일단은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중도 인출도 매력적입니다. 그냥 납입 원금은 자유롭게 빼버리면 돼요. 다만 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이제 2배나 키워줬어요. 연간 4천만 원. 그다음에 짧게 내면 5년 동안 최대 2억 원. 근데 이 5년은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천만 원이고 최대 2억 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세요.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그리고 올해 납입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 연도로 2월 됩니다. 그래서 1년도에 만약에 4천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나는 3천을 아니, 그냥 3천만 원 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1천만 원 덜 낸 거죠. 자, 그리고 2차년도가 되면 다시 4천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년도에 납입하지 못한 1천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2차년도에 납입한 돈은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납입하지 못한 돈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게 되고요. 5년만 휙 경과하게 되면 이제 얼마짜리 통장이 생긴다? 2억 원짜리 통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가입해 놓고 그냥 5년 경과되면 2억 원짜리 통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입 기간에 카운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설하면 돈은 입금은 좀 해주세요. 뭐 1만 원 이상이라도 일단은 입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5년 지나게 되면 2억 원짜리 큰 통장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건데 꽤 괜찮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가입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좀 가입하셔서 잘 활용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리고 ISA 계좌 유형은 하나의 계좌만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형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4개의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형, 일임형. 일임형은 대체적으로 많이 선택 안 하고요. 자, 중개형의 경우는 자,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신탁형의 경우는 예금에 대한 운용이 가능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ISA 계좌를 운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의 가입 목적에 맞는 유형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국내 투자형은 뭐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신탁과 일임은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금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중개형 선택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죠? 예금 운용은 여러분들 신탁형으로 선택해서 운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국내 투자형 ISA 유형 신설됐는데 아직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겠고요. 자, 세제 혜택의 경우는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5.4% 그냥 분리과세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금액인 이자와 배당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 2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 수입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걸렸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만큼은 어찌됐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형 IS 계좌를 일정 부분 2억 원 한도까지는 활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들도 분명히 선택은 해서 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개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혜택은 동일합니다. 뭐 일반의 경우는 500만 원, 그다음에 서민형의 경우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처리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형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국내 투자형을 가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금융상품도 이미 중개형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왠지 드는 느낌은 국내 투자형 ISA 계좌의 경우는 아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에게만 가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도 개편은 ISA 계좌 가입자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표로 하나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서민형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의 경우도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 경우는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는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유형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고요.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를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해주는 이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 소득까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그냥 15.4%로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익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절세 계좌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언제 개정될까? 자, 일단은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행되는 데까지는 언제인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조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 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입니다. IS 계좌가 개편되면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가,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에서 이제는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제는 ISA 계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유형이 신설됐고요.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 처리된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소득 2천만 원에 포함시켜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제 혜택 및 확대 그리고 절세 계좌로서의 매력이 상당 부분 증가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가 증가되고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되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